이번 영상은 이모기 1번을 보시면 이모기는 실제 하는가, 그리고 이번은 이모기는 깡처리 혹은 강처리라 불린다. 깡처리나 강처리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이모기를 깡처리 혹은 강처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모기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비를 잔뜩 내려서 농사를 망치는 이모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림에서처럼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 목격을 하지 않고 그냥 모논으로 자기가 들은 대로 적어놓은 모논에는 머리는 용처럼 생겼고, 혹은 머리는 말이나 소처럼 생겼고, 몸은 용처럼 생겼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뒤에 실제로 그 가뭄을 일으키는 이모기 영상을 소개를 할 텐데, 그 영상을 보시면 이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모기는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실제 촬영된 가뭄을 일으키는 이모기 영상을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보기 힘든 영상이니까 뒤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이 실제 찍힌 나사 사진, 아주 높은 상공에서 나사가 지상을 찍다가 용이 실제로 찍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사진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 혹은 56년 그 즈음에 발간된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수모아가 휩쓸고 간 수해 지역에서는 갖가지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다. 소위 용이 못된 깡처리, 이모기지요. 깡처리란 동물이 나타나 그 주변의 홍수를 자유자재로 정감시켰다는 풍설이 떠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 깡철의 마력이란 또 제목이 나올지요. 깡철의 마력. 그 기사를 보면 양산시, 지금은 양산시가 되었죠. 양산시 금산부락, 금산리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금산리라고 되어 있고, 양산시 금산리 앞 물들판에 물이 넘실대니까 물들판이라고 한 모양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들판인 곳에 홍수가 휘몰아치던 지난 3일 깡철, 이목입니다. 깡철이란 동물 두 마리가 나타나, 그러니까 가산이라는 것은 집태산이 홍수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밭 전답 다 잠기고 해서 손해가 많은 이재민들이 그 몰들판에 깡철이 이모기가 나타나서 홍수, 그러니까 물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그 구경한다고 야단 법석을 들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쭉 보시면 그 깡철이가 이모기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 지대 수면, 그러니까 물의 높이가, 파도 높이가 약 5m 정도 가량이 높았다가 낮아졌다. 5m 가량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고 그렇게 기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양산군 금산리 마을 주민이 그 모습을 본 모양입니다. 약간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깡철이라는 이모기가 나타나서 그렇게 홍수 조절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기사입니다.
양산 금산리 폭우로 물이 넘실대는 들판에는 홍수가 몰아치던 1957년 8월 3일 깡철이라는 이무기 동물 두 마리가 나타나서 들판에 있는 물을 수면을 조절했는데 한번 움직일 때마다 거의 5m 이상씩 물이 출렁거렸다. 그런 실제로 목격된 사례가 있습니다. 양산에서 두 번이나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1900 앞에 소개한 그 연도하고 조선 후기 문신 김이만은 양산에서 하늘에서 이상한 형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이란 곳이 실제로 이무기 깡철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그래서 그 양산 실제로 목격된 불악 마을 근처를 보면 큰 강물, 낙동강이지 싶은데, 낙동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기는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이무기 깡철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화도 뭐 조금 나누긴 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뒤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깡철이라는 동물이 뭐 아무래도 그 자연의 영물이라고 해서 자연의 신비한 힘을 지닌 그러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뭐 용이 못된 이무기라고 하기도 하고 등등 이무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시고 또 실제로 있을까 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양산 금산리입니다. 양산 금산리. 홍수가 났으면 뭐 추측을 해보면 여기에 물이 넘실되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낙동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침수가 되었겠지요. 여기나 여기가 이렇게 침수가 되었겠죠. 그래서 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 일대에 대고 이전에 양산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직접 마을 주민들한테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고 물의 높낮이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신 정령님 계십니까 하니까 대답이 왔습니다. 저는 수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인간들한테 가끔 나타나는 영물이라고 합니다. 영물들과 대화가 되는데 그 대화하는 방법을 저는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그렇게 아주 대단한 영물이 아닌 다음에는 대화가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보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 어떤 분이 문헌에 기자 모양입니다. 신문 기자 모양인데, 나는 강철에 관한 여러 자료를 조사하던 중 대한민국이 건국되고도 한참 지난 후인 1957년에도 사람들이 강철 이무기입니다. 강철을 보았다고 주장했다는 일간지 기사를 찾아냈다. 아까 소개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 강철 목격담이 돌았던 지역이 하필 200년 전 조선의 계미만이 강철 목격담을 남긴 양산이라는 것은 공교로운 일이다. 그래서 양산에 아마도 강철 이무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번 불러보니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물한테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전형적인 이무기 모습입니다.
그 깡철이는 이무기인데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우를 많이 내려서 농사를 망치는 이무기가 있고, 또 하나는 가뭄이나 우박을 내려서 농사를 망치는 깡철이 이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생김새는 전혀 딴판입니다. 뒤에 제가 실제로 우박이나 가뭄, 그러니까 가뭄을 일으킨다는 것은 농사로서는 치명적이죠. 비도 내리지 않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런 깡처리가 있다는, 그 가뭄을 일으키는 깡처리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아는 모양입니다. 목격도 여러 번 되었으니까. 그래서 농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가뭄이 들면 진과 꽹가리를 가지고 온 산 능선을 다니면서 진과 꽹가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깡처리가 불덩어리가 되어서 하늘로 도망을 가버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가뭄이 해소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깡처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우를 내려서 농사를 망치거나, 하나는 가뭄이나 우박을 내려서 농사를 망치는 두 종류인데, 제가 우연히 후자인 가뭄을 일으키는 깡처리 영상을 어디선가 구했습니다. 그 영상을 뒤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정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영상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양산 금산리 저 낙동강 어딘가에 있는 이무기한테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 보인 모습이 전형적인 이무기 모습인데, 바로 뒤에 비슷한 영상을 소개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주 샤프하게 생겼어요. 용은 용인데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덩치는 저보다는 작아요. 작은데 아주 샤프하게 생겼고, 물론 날개는 없습니다. 불을 뽐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예리하고 아주 샤프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무기 머리는 저렇게 생겼구나. 아주 샤프하고 날카롭고 눈매도 날카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목이나 깡철이는 주로 못속, 그러니까 연못, 그 강줄기, 아까 보여드린 강줄기 있지요. 그 강줄기에서 보면 곁으로 소같이 연못, 작은 연못처럼 삐쭉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위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 영몰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옮기는, 그러니까 자연의 법도대로 비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뭄을 일으키기도 하는 존재들인데, 농사에 피해를 주긴 하지만 어쨌든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제가 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영상을 방금 보셨던 영상은 구글 어스에, 이거 다른 나라지요. 구글 어스에 잡힌 괴 생명체인데, 강에 보면 저렇게 괴이한 생명체가 지나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상당히 커 보입니다. 강철이나 깡철이, 이목이 그 종류 두 종류 다 강물에 삽니다. 강물에 살고 강에서 헤엄치지는 않고 자기 집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포에서도 사람들이 그 연못 속에 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장작에다 불을 붙여서 던지거나 했을 때 이상한 생명체가 도망가면서 우박을 뿌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에는 우리가 뭐 생각하지도 못하는 괴 생명체나 신비한 영물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영물들이 가끔 인간들한테 목격됐다는 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굳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그런 영물들이 강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피를 내리는 이무기 영상은 제가 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그런 영상을 확보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무기가 뭐 저렇게 생겼겠다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무기 그 양산에서 나타나서 수위를 조절한 그 이무기가 강물 파도를 뭐 5m 정도 올렸다고 하던데 약간 과장되었다고 보고 4m를 끌어올렸다면 그 힘이 굉장한 거지요. 그 정도면 뭐 사람을 허공으로 뭐 아주 높게 들어 올릴 정도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물들을 보면 둔갑여우도 있고, 둔갑여우를 흔히 공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이 장산범도 영물입니다. 영물이라는 것은 자연의 신비한 힘을 가지고 다니는 괴 생명체, 괴수라고 하기도 하고 괴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존재를 영적인 아주 신비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영물이라고 부르는데, 영물 중에서 이 양산에서 제가 그 대화를 나눈 그 영물 이무기는 파도를 4m 이상 가량 치게 한다는 그런 목격이 있는데, 그 힘 정도가 대단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두 번째 이무기는 역시 깡철이, 뭐 강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앞에서 소개한 이무기는 용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지금 소개하는 깡철이는 머리는 말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한데 그 색깔이 황색이고 털도 있고, 근데 그 몸이 길다랗게 되어서 용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뒤에 소개할 영상을 보시면 뭐 분명히 아실 텐데 1779년경의 기록인 학산 한원에서는 이의제라는 사람이 계룡산 아시죠? 계룡산에서 소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한다는 것은 머리를 말합니다. 어찌 보면 소머리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말의 머리 같기도 한데 몸체는 길게 용처럼 길게 되어 있는 그러한 동물을 보고 강철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철원의 연못 속에 사는 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연못 속에 그런 괴물이 있으면 자꾸 가뭄을 일으키고 뭐 우박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서 가끔 목격되기도 하니까 어딨나 찾아보다가 연못에 숨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그 괴물을 제거하기 위해 근처 관원들이 물속에 뜨거운 장작을 집어넣었더니 말처럼 생긴 괴물이 튀어나와 우박을 뿌리며 날아갔는데 그것도 강철인 듯 하다고 언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강철이가 두 종류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이무기인데 폭우를 내리고 홍수 때 물을 범람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이무기이고, 지금 소개하는 것은 가뭄이나 우박을 내리게 해서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두 번째 이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좀 다른 이야기인데 비슷한 시기의 기록인 양엽기에서 강철은 망아지 같은 괴물로 김포 인업 속에 살고 있는 다른 지역입니다. 철원이 아니고 김포 인업 속에 살고 있는데 가뭄을 일으켰고 바닷속, 김포가 바다하고 가깝지요. 바닷속으로 숨으니 바닷물이 끓었던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일으키면 아무래도 그 강철이란 괴물이 몸 자체에 열기가 대단한 모양입니다. 또 다른 깡철이는 두 종류가 있는데 뭐 세 가지가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앞에서는 주로 폭우를 내려서 농사를 망치는 깡철이 이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다른 깡철이 가뭄을 일으키고 우박을 뿌린다는 그 깡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를 닮고 용을 닮고 망아지를 닮았다고도 합니다. 뒤에 영상을 보시면 소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말머리 같기도 하고 몸은 길게 되어서 용처럼 되어 있는 용이 보면 비늘 말고 그 비늘 사이에 보면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도 뒤에 영상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찍힌 깡철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때 용처럼 그렇게 지느러미처럼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나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붕 유수를 지은 이수광이 시골 노인에게 물어보니 강철이란 괴물인데 근처 맨잎, 맷병리의 풀, 나무, 곡식이 모두 타중다는 전설을 알려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발각이 되어 도망갈 때는 우박을 뿌리면서 도주한다고 합니다. 우박도 뿌리고 가뭄이 그냥 자연적인 가뭄이 아니라 깡철이란 놈이 와서 가뭄을 일으킨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강철이 영상입니다. 이 이무기는 가뭄을 일으킨다. 용과 비슷하긴 하지만 온몸에 털이 있다. 물에 젖어서 털이 구분이 안 가겠지만 보면 황색입니다. 소처럼 소의 몸 색깔이 황색이죠. 황색 기운을 띠고 있다. 이재라는 사람은 계룡산 아시지요? 계룡산에서 소 같기도 하고 보면 소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말의 머리 같기도 하고 한데 몸은 또 길게 뱀처럼 길게 있습니다. 제 뒤에 보면 키가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요. 뒤에 키까지 있습니다. 머리는 소 같기도 하고 키도 크게 있지요. 근데 말 같지는 않아 보이지요. 소 같아 보입니다. 눈도 보면 크고 이제 거품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물속에서 숨을 쉰다는 건데 영물이 대단하지요. 영물이 물속에서 숨을 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열기 때문에 저렇게 앞에서 그 깡철이가 바다에 숨었을 때 물이 들끓었다. 용은 몸이 긴데 몸은 또 보면 길게 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가뭄을 일으키는 동물이다. 들판이 많은 김포나 김해나 이런 곳에 있으면서 농사를 방해를 많이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있는 강, 어기나 이런 곳에 숨어서 가뭄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용처럼 이렇게 삼각이 되어서 비늘처럼 올라와 있죠. 용 비늘은 아니지만 용 비늘과 비늘 사이 그 허리 부분에 보면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머리는 소인데 몸은 또 용입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네요. 그 묘사대로 깡철이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는 소 같은데 귀도 있고
이제 몸체는 또 길게 용처럼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한 조합이지요. 머리는 소인데 몸은 용처럼 되어 있다. 옛날 문헌에도 그렇게 말을 했죠. 소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한데 용 같기도 하다. 몸이 이렇게 길게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묘사대로 영락없는 깡치리가 맞긴 맞네요. 이목이 가뭄을 일으키는 이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리 부분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머리는 소 같지요? 말 같지는 않지요. 귀도 크게 있고 황색 소털처럼 소가 황색이지요. 소를 연상해서 보시면 뿔만 없을 뿐이지 소하고 거의 흡사하네. 눈도 크게 있고 물도 앞부분이 덜 끓고 있고 덜 끓고 있고 숨을 쉬는 건지 열기 때문에 끓고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몸 자체에 열기가 많으니까 가뭄을 일으키겠지요.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용은 또 몸은 또 길게 용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늪지대나 뭐 곡창지대, 연못이나 강가에서 이런 동물을 혹시 보시면 아 깡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무기는 용이 못된 상태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나사 NASA에서 찍은 나사 아시지요? 나사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상에서 아주 높은 곳에 여기서 보면 그냥 뭐 미꾸라지 같은데 실제로는 아주 크겠지요.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마치 용처럼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저렇게 뭔가 용처럼 생긴 것이 날아다닐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이를테면 뭐 큰 뱀이라든가 뱀이 저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용으로 추정이 되는 생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실제할 수도 있다. 이 무기는 실제하다는 것을 제가 대화를 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용은 있을 수도 있다.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실제로 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양의 용은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뿔은 사슴, 눈은 토끼이고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큰 조개, 피늘은 잉어, 발톱은 매의 발톱, 주먹은 호랑이와 비슷하다. 9가지 모습 중에는 구구양수인 9 곱하기 9는 9라는 것은 양수입니다. 원래 홀수가 양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13579는 양수, 24, 6, 80은 음수인데 9 양수 중에 어떤 9 곱하기 9는 81이니까 81개의 비늘이 있고 그 용의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반을 울리는 소리와 같고 입 주위에는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는 명주, 구슬이 있고 턱 밑에도 명주가 있다는 것은 입과 입 사이에 구슬을 물고 있다는 거죠. 여의주. 목 아래에는 거꾸로 박힌 비늘, 영린이란 영어도 있었지요. 영린을 건드리면 뭐 그런 말이 있지요. 머리 위에는 박산이라는 것은 공작 꼬리 무늬같이 생긴 용이 지닌 봉우리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마라는 것은 말인데 날개가 달린 말입니다. 어우야담이라는 것은 기이한 이야기를 많이 전하는 옛날 문헌인데
어우야담에는 보령, 충남 보령 바닷가에 흰 용마가 가끔 바다 위로 올라오곤 했다. 제가 시간 나면 거기 일대를 한번 찾아봐서 대화를 해보고 싶지만 저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뒤에 제가 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신비로운 면으로 빠지는 것도 일반 사람에게는 좋지는 않습니다. 단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정도만 느끼시면 될 것 같고, 흰 용마가 가끔 바다 위로 올라오곤 했는데 파도 위를 뛰어 올라 넓은 물결을 마치 평지처럼 달렸다. 물 위를 달리는 거죠. 물 위를 달리는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모양새는 번개처럼 혹은 바람처럼 빨랐다. 원래 영물들이 굉장히 빠릅니다. 장산범도 바람처럼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휙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축지법 아시지요? 자연의 영물들은 자연의 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용모도 자연의 영물, 영롱한 이렇게 할 때 영자를 써서 물이라는 것은 물건인데 영롱한 생명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물이라고 하는데 용모도 영물이니까 자연의 힘을 이용을 하니까 달리는 모양새는 번개처럼 혹은 바람처럼 빨랐다. 갈기와 꼬리는 마치 말처럼 생겼는데 소리나 눈처럼 휘었다고 한다. 정말 용마를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용마를 한번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볼 텐데 아무래도 이런 용마는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잡기는 좀 힘들지 싶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금세 저렇게 멀리 가버리고 없거나 숨어버리니까. 그래서 용도 실제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비롭게 생각하는 용마, 흰말인데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것도 어우야담에는 충남 보령에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실제로 용을 목격을 하고 영상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 사람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이 내놓은 신비한 현상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정말 같아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페이크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찍은 영상은 저는 사실 잘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어쨌든 자연의 영물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 건 그다지 좋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에는 아마도 용과 같은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용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가진 생명체가 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높은 하늘 구름 사이에 이렇게 용 같지요. 꼬리가 용이 그래 이목이거나 할 텐데 이렇게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건 진짜 사진 같아요. 진짜 그 조작이 없는 사진 같고 꼬리 부분만 찍혔는데 실제로 하늘에는 용과 같은 생명체가 자연의 신비한 힘을 가지고 비를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모기도 있고 장산범도 있고 동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요도 있고 그 장산범이나 동감요에 대한 영상은 제가 다른 곳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것이 있는데 그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장산범이나 동갑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 링크를 눌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뭐 영물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자꾸 찾아보는데 참 신비로운 점들이 많네요. 그 영물의 세계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서 참 특이하고 신비한 면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무기는 깡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아실 것 같고, 참 자연은 신비로운 면들이 많다. 신비로운 면이 참 많은 게 자연이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도 자연이다. 자연은 참 신비롭고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영물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뭐 혹시 뭐 전수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행이나 명상이나 뭐 흔히 말하는 수도를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의 기력을 올리는 수행을 하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수행을 깊이 하시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영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무기는 깡철이 또는 강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고, 이무기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혹은 세 종류라는 사람도 있고, 일반 이무기, 용이 못된 이무기하고, 그 다음에 머리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던 머리는 소처럼 생겼고 몸은 용처럼 생긴 이무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사에서 찍은 실제 용의 사진, 그리고 구름 사이에서 꼬리만 보였던 그 용의 사진으로 미루어 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